오늘 모신 분은 그 흥신소 직원분이 아니시고요. 변호사님이십니다. 이상덕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덕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러면 너무 또 그 흥신소 직원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등치가 있으셔서 네. 약간 좀 그 흥신소 쪽에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받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이제 촬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약간 교양 프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몰아가신. 저희 그런 컨셉이 아니라서요. 제가 이제 상간자 소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주력하는 부분이 이혼 소송이랑 상간자 소송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불륜 외도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고심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증거를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막 그 흥신소를 써야 되느냐, 탐정분에게 의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분을 의뢰해야 되느냐부터 뭐 어디가 적법한 증거고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증거냐, 그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오늘은 흥신소 탐정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탐정, 흥신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신소 TV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각종 소재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남의 뒤를 밟고 미행을 하는 정도?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하여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설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방점은 몰래입니다. 상대방이 알게 하면은 증거 수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알지 못한 상황을 조성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증거 수집이 되는 사례가 많아서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흥신소 자체가 적법할까요? 불법할까요? 흥신소는 아예 불법이다. 그러니까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은 흥신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흥신소가 증거 수집이나 뭐 소재 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게 불법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뭐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거 수집이나 소재 탐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흥신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용정보회사만 그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그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해서 이제 그 탐정업이 어느 정도 적법화된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제 통상 이제 그분들이 쓰는 방법들이 불법 녹취, 그리고 또 뭐 GPS 설치,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 증거 수집이 용이해지니까. 그런데 불법 녹취를 하게 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죠. 통신비밀보호법은요 벌금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고소가 되면은 거의 기소가 되고, 기소가 되면은 저 벌금 내고 뭐 선처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말 뭐 서벌불원서를 내고 뭐 이렇게 용서를 하겠다, 만약에 그런 의사가 검찰에 피력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소유예가 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GPS 설치했다. 그럼 이거 위치정보보호법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형사적인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흥신소를 통해서, 탐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증거를 수집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요새는 또 변호사분들도 민간 탐정사 이런 그 대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자격증에 응시해가지고 따시는 분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변호사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 따서 저희랑 동업.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업주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진짜 오롯이 남편만 보고 애들만 바지런하게 키우며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에게
진짜 뭐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우왕좌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블랙박스 보시면 됩니다 하면 블랙박스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 SD 메모리 하면 그게 뭐예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럼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도와주시면 도움을 요청해서 잘 그 서비스를 받으면 꽤 괜찮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뭐 이런저런 증거들을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럼 저희 단계에서 이거는 불법이니까 뺍시다 하고 쳐서 딱 합법적인 증거만 쓰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 혹시 흥신소에서 제가 뭐 사진 같은 거를 받고 영상 같은 거를 받으면 그게 이제 증거로 제가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이제 일반인들도 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민사에서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재판부에서 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위법의 정도 그리고 이 증거가 이 해당 소송에서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흥신소에서 취득한 증거가 모두 불법에 해당해서 쓸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실제로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 및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막 10년 전에 뭐 상간자 소송이나 아니면은 배우자의 외도를 근거로 해서 막 위자료를 구하는 그런 종류의 이혼 소송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뭐 CCTV나 아니면은 불법 뭐 녹음기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런 뭐 성관계하는 영상 혹은 거기서 나오는 뭐 이렇게 녹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잡혀 들어갈 중대한 상황이고. 사실 그렇게 취득한 증거를 쓴다는 것 자체도 위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조심하시죠. 그래서 많이 쓰는 증거가 카톡 캡처라든가 아니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뭐 등등 적법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 간의 대화, 그러니까 도청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의 증거로 많이 쓰고 그런 부분을 뭐 문제 삼아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러한 사진, 그러한 대화 녹음을 쓰는 것도 sa생활 침해나 아니면 음성권 혹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위자료를 좀 줘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가 위자료 좀 주더라도 내가 이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혼을 통해서 받을 위자료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쓰시죠. 그러니까 정말 뭐 통비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철컹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아니라 한다면은 변호사님 저 그냥 벌금 낼게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 사진 같은 거는 제가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변호사님한테 제출할 때 제가 찍었어요. 하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 사실 저희가 그걸 증거로 낼 때 이건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떻게 취득해서 낸 증거입니다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거든요. 네,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 또 상대방이 그런 걸 묻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저는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그 본인이 흥신소를 고용했대요. 근데 그 흥신소가 남편을 다 놓친 거예요. 저 5박 6일 했는데 다 놓쳤어. 근데 본인이 했는데 다 잡아낸 거야.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소질 있으시다고 차라리 이 업을 하시라고 엄청 꼼꼼한 분이셨는데 대박 다 잡아낸 거야. 그래서 진짜 본인이 찍어서 더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 스스로 뭐 미행해서 찍고 뭐 음성을 이렇게 획득하고 이런 부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위자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 불법이라서 그 증거를 못 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상의하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일단 적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 증거를 수집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어디까지 증거로 활용하고 어디까지 버려야 할지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에 증거를 선별하시길 바랍니다.
흥신소는 사실 이제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흥신소 직원들이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이 책임져야 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조사를 해주십사 하고 강경하게 좀 얘기를 해서 최대한 이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좀 요청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흥신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증거를 수집했는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들을 가지고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을 찾아뵈서 이 증거가 뭐 실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